신년 특집 학자공 TV에서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멘토 세 분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독서, 학교와의 소통, 아이를 참고 기다려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 절약을 실천하는 자녀의 모습에 대견스러워했습니다. 멘토들은 자녀를 키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 학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고 교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세 분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차례대로 한 분씩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딸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 보임숙입니다. 이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매를 부부인 이숙현입니다. 예, 세 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차가운데 아마 걸음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쭤볼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면서 젊은 학부모에게 이것만큼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부모의 역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족하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책 읽는 습관만큼은 이렇게 제대로 갖추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큰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에 가족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텔레비전도 끄고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아이들에게 책 내용이 어땠어? 주인공은 누구야? 재밌는 부분은 뭐지? 또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이런 질문이나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서 시간, 가족 독서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금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 독서 시간의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시는데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 독서는 함께 책 읽기, 이야기 나누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평생 독자로 살아가는 그런 길로 안내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승진 교육장님. 제가 교육 현장에서 있을 때 학생들의 가방이나 책상 속에 보면은 학교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막 구겨서 책상 속에 넣어둔 아이들, 또 가방 속에 넣어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엄마나 아빠들이 학생들의 그 가정통신문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계속해서 많은 가정통신문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어떤 가정통신문이 그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되는지에도 관심이 좀 적고 또 부모님이 아예 학교에서 일어나는 데서 관심이 없으면은 학부모 가정 전체가 학교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을 엄마들이 받았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고 아이들 보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모아둔다든지 해서 1년간의 가정통신문을 모아두고 학교와의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학생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학년 말이 됐을 때 학교에서 세교과서를 배우고 하면서 험교과서를 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한 책이나 학습 결과물은 상장이나 임명장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책 자체도 초등학교 1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혹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하던 모든 책을 부모님들께서 소중하게 모아두는 그런 관심을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여주는 관심이 오히려 자녀들이 자라는데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문항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마 생각이 서로 달랐거나 아이가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참 속상하셨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 아이를 키우시면서 정말 이때는 참 속상했지 하고 생각되는 그런 기억과 또 그때 어떻게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셨는지 이숙현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때 참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남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컴퓨터 오락으로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고 매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당시에는 리니지와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랭킹 10위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올인을 하고 있었을 때 일요일 날 어쩌다 제가 출근할 때가 있으면은 컴퓨터 키보드를 뽑아가지고 제가 차에 싣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도 꽤 심각한 문제였고 아이와도 끊임없이 많이 싸웠어요. 그때 만화책도 즐겨봤고 그래서 한동안 싸우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도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성장을 하고 고3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시간이 좀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모의 권위가 유지가 됐어야 된다는 것 한 가지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큰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느낍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도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부모를 성숙시키는 이런 것들도 제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임숙 교장 선생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속상했던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독서실에 간 아이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왔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독서실 관리인에게 꾸중을 듣던 중에 아마 대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독서실 관리인이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정말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저희 부부는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내 아이가 어른에게 대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앞서서 아이를 반강제로 끌다시피 데리고 가서 문 앞에서 뻗대는 아이를 안으로 밀어넣어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 아이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읽다가 그 이야기 속에 엄마가 왜 그래?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께도 꾸중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울면서 아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지지자가 부모님이 되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없는 그런 지지자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생생한 사례 아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문항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아마 참 대견스러웠을 때도 많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내 아이가 참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졌던 기억을 한 가지에 살리셔서 이승진 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막내 녀석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빠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모시고 오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효교육을 한 건 없는데 두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때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시간이 거의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막내가 지 마음에는 꼭 들지 않는 그런 직장에 나갈 때도 회사의 명찰을 달고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숙현 교육장님. 앞선 사례가 너무나 가슴이 울리는 사례라서 그 사례에 비해서 그다지 뭐 이렇게 짜들어 대견스러운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생각해보면은 일부러 저희들이 지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 스스로 좋은 습관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들아이는 용돈을 쓰거나 하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잘 쓰지 않는 이런 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2박 3일 음악 캠프를 가면은 5,000원을 용돈을 주면 식당에 가서 물을 먹고 올 정도로 용돈을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 입학했어도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은 50만 원으로 식사, 핸드폰,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한 30초반까지 10년 정도의 용돈을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순쯤 돼서 없으면은 어쨌거나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민폐를 끼치거나 라면으로 먹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후배들이 형 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용돈이나 이런 부분에 급히 소박하고 자기에게 쓰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만은 남자아이고 하니까 스스로 규제나 룰을 지키도록 애쓰는 그것도 나름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아주 좋은 사례로 답변을 해주신 세 분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밸런스 게임 문항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한 문항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라고 던져 드립니다. 그 중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고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임숙 교단생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여행 작가가 되는 것과 2번은 대기업에서 장차 유능한 간부가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선택해야 한다면은 저는 명예나 부를 따르는 것보다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하는 차원에서 여행 작가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여행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책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가 여행 작가가 된다면 훌륭한 여행 작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저 속에 아들이 딸이 저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젊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훌륭한 작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게임 문항은 이성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항 드립니다. 아들이 세상 물정은 몰라도 잘 가르치는 인기 있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문항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는 좀 인기가 적어도 업무를 잘 처리하고 상급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 둘 중에 어느 아들을 바라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마음은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하면서 승진도 하면 좋은데 저희 집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아들하고 제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특히 뭔가 하면은 이제 애가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거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승진입니다.
승진하고 간 것들은 무조건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국민 배우인 이영애 씨가 출연하는 마에스트로 하는 연속극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영애 탤런트께서 연기를 위해서 1년간을 아주 혹독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의 안목과 노력을 하면서 담임을 수행하면은 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담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승진하고는 거리가 먼 아들이니까 맡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교육장님께 기다리면서 지켜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 저 역시 뭔가 하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가깝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릴 때 거리감이 있으니까 쉽게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수경 교육장님 아버지와 아들은 거리가 치지 말라니까. 어떻게 되었나 생각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 다시 질문하세요. 의사소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얼마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거리. 진짜 그냥 거리, 어떤 거리가? 아들이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싶어 할 때 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의 거리. 네. 가깝다 그죠? 네. 근데 제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어떠해야 되냐?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부자 유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유친. 이게 부자가 아니고 부자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인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친할수록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분께서 친자를 해자를 하셨어요. 친자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가 제 집처럼 친할 수 없는 사이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할 수 없는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생긴 거지 그 친하라고 생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해자를 하시면 어떻게 해자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식을 사랑하되 멀리서 돌아오는 자식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리를 멀리 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이 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시대가 닮아지죠. 바뀌어서. 시대의 아버지 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입니다. 요즘은 아빠와 아들이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해서 가까워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5년, 10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굳이 가깝지 않고 수능 때 같으면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그 앞에 가더라도 아빠는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 같으면은 가까이 올라간다든지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법이 아닌가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아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할 친자를 보이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합리화를 잘 해주신 이성진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게임 문항으로 이숙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아들이 노력해서 자기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과 두 번째로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저리가가 돼서 내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주는 그런 아들, 그 중에 어느 아들을 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아들에게 묻는다면 아들 스스로는 재테크를 잘해서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 저는 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쪽으로를 선택을 하고 싶고 그 의미에는 어느 분야나 조직 속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 사람이 조직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오랜 세월 자기 전문성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전문성으로 인해서 주변의 조직에서나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그 전제도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삶이 많은 인생에서는 전문가로서 주변에 자기 성취도 이루고 인정과 존경과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전문가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세 분을 특별히 모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례를 또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 학부모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